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정부가 이달 초 GTX 추진단을 발족했습니다. 기존 ABC 노선을 조기 추진하고 새로운 노선들도 빠른 시간 안에 현실화한다는 계획인데요. 네, 기대와 걱정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관성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국토부는 지난 1일 GTX 추진단을 발족했습니다. GTX 추진단은 GTX 사업팀과 기획팀으로 꾸렸습니다. 사업팀은 기존 A, B, C 노선의 조속 추진 역할을 맡고 기획팀은 대선 공약 등으로 나왔던 D, E, F 노선의 신설 계획을 맡습니다. 사업팀은 2024년 6월 예정인 A 노선 개통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고 B와 C 노선을 각각 2024년과 2023년에 착공하기로 했습니다. GTX 기획팀은 A, B, C 노선의 연장과 D, E, F 노선 신설을 준비하고 민간 제한 사업 검토와 일정 단축 전략도 준비할 계획입니다. 국토부가 GTX 추진단을 발족한 이유는 사업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입니다. 민간 제한 사업 추진을 거론한 것도 사업성 확보 노선을 빨리 찾기 위한 방편입니다. 김포와 금단 등 2기 신도시 지역에서는 여전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GTX 사업의 절차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까지 조성하는 상황에서 단축안이 절실하다는 입장입니다. 김포가 50만, 인천 서구가 현재 70만입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가 들어서 인천 계양, 부천 대장까지 가게 되면 200만이 예상. 검단 같은 경우는 아무 교통대책이 없습니다. 올해부터 20만, 30만이 들어가는데 전혀 교통대책이 없어서 폭발 직전에 있습니다. 네, 저 옆쪽 김포를 매우 심각하게 보고 예. 있습니다. 국회교통위 허종식 의원은 GTX DEF 노선도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추가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26년부터인 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할 경우 4차보다 5년 이상 늦어져 조기 추진이 어렵다는 시각에서입니다. 국토부는 김포 장기에서 부천 종합운동장역을 연결하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를 용산까지 직결하는 계획을 세우고 지난 2월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GTX B노선 민간투자시설 기본 계획에도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선로 공유 내용이 담겨 추진 의지를 명확히 한 상황입니다. 국토부는 최근 GTX ABC 노선 연장과 DEF 노선 신설을 검토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확충 통합기획 연구 용역도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수도권 철도망 확충 계획을 서두르는 모습에 지역사회의 기대가 다시 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한때 소비를 활성화하는 데 한몫을 했던 지역화폐가 요즘 들어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잇따라 혜택을 축소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인천은 환급액을 줄인 반면 부천은 10% 혜택을 유지하는 등 지역마다 상황도 천차만별입니다. 이정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 인천이음. 한때 골목 상권의 활기를 불어넣는 든든한 효자 노릇을 했지만 최근 들어 신통치 않습니다. 기존의 결제 금액의 10%를 돌려줬던 혜택이 지난달 들어 절반으로 깎이자 결제액도 20% 이상 감소한 겁니다. 지난해 재난지원금을 비롯해 지역화폐 혜택을 톡톡히 받던 상권은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혜택 부분을 조금 더 보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거의 엄청 그게 피부에 와닿아요. 이은카드 쓰시는 그 고객들이 엄청 줄었어요. 인천을 비롯해 여러 지자체들이 앞다퉈 할인율을 축소하거나 캐시백 혜택을 중단하는 가운데 지역마다 정책이 갈리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유지를 결정했습니다. 지역화폐 부천페이 출시 3년째. 올해 상반기 만족도 조사에서 부천 자영업자 대부분이 매출 증대에 부천페이가 큰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습니다. 여전히 재원이 가장 큰 걸림돌이지만 아직까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외부로의 소비 유출이 일정 정도 차단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해당 지역 내에서의 소비를 늘릴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마트에서의 소비를 촉진시키는 효과는 여전히 존재를 합니다. 부천시는 올해 하반기 청년 기본소득을 비롯한 교통비 지원, 산후조리비 등 10가지 정책 발행을 비롯한 지역화폐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재원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위기를 채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코로나 재확산까지 더해가서 지역경제 경제적인 어떤 침체를 부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반기에는 스마트 시티패스 마일리지를 부천페이로 전환하는
또 정책 발행을 또 새롭게 시작할 계획이 있는데요. 정부가 최근 지역화폐 국비 지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앞으로 지자체 여건과 정책에 따라 지역별로 체감하는 지역화폐 효과는 더 극명하게 대비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만 5세 입학 추진과 관련해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은 학생과 학부모, 교원 등 의견 수렴 과정도 없이 추진한 성급한 정책이라며 사교육비 증가와 돌봄교실 수요 문제 등을 이유로 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앞서 지난 7월 29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만 5세 조기 취학 계획안을 발표하면서 문제가 불거졌고 현재 인천 지역 일부 학부모와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등에서 잇따라 반대 입장을 전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행정부 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서민경제 활성화 TF를 가동했습니다. 이 태스크포스는 물가지원팀과 소상공인 지원팀 등으로 5개 팀으로 구성됐는데요. 인천시는 물론 인천연구원과 인천신용보증재단, 인천중소기업청 등 유관기관들도 TF에 참여합니다. TF는 직접 현장을 찾아가 시의 정책 방향과 추진 사업들을 설명하고 건의사항이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할 계획인데요. 재정 지원 필요 사업의 경우 올해 추경에 최대한 반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10만 명을 웃돌고 있습니다. 누적 확진자 수는 2천만 명을 넘었는데요.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한국의학연구소 신상엽 학술위원장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위원장님, 누적 확진자가 2천만 명이라고 하면 지금 전 국민의 38.8%에 해당하는 수치인데요. 먼저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확진자라고 부르는 거는 이제 코로나19에 걸린 전체 숫자가 아니고 검사를 통해 찾아낸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뭐 델타 변이까지는 PCR 검사를 주로 활용했고 오미크론 이후에는 신속 항원 검사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이 뭐 신속 항원 검사 같은 경우는 지금 정확도가 좀 많이 떨어지고 또 국민들이 진단 검사에 응하지 않은 그런 경우도 많아서 실제 확진자는 우리가 지금 찾아낸 확진자의 2배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최소한 전 국민의 절반에서 3분의 2 정도는 사실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이제 높은데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제 전 국민 항체 검사를 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접종을 통한 면역자와 자연 감염에 의한 면역자를 구분해서 어느 정도 규모의 유행이 지나가는지를 바로바로 파악을 하고 그 근거를 가지고 뭐 고위험군 등의 백신 접종 대상 파악이나 방역의 근거로 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자율 방역을 강조해 오던 정부가 표적 방역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정부의 의도대로 효율적으로 방역이 진행될 수 있을 거라 보십니까? 글쎄 뭐 정부가 이제 하는 방역을 가장 기본적인 큰 흐름으로 정리를 한다 그러면 백신 접종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근간으로 해서 그 위중증이나 사망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경우를 최소화하는 피해 최소화하고 군인이나 경찰, 소방, 의료와 같은 국가 필수 기능이 코로나19로 마비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백신이 그 전 국민 예방 효과를 갖고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그 위중증 예방 효과만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백신 접종 정책을 펼 때도 전 국민이 아니고 위중증으로 진행할 수 있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이제 접종을 진행해야 되는 어찌 보면 표적 그 타겟을 잡아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요양시설이나 정신시설 같은 그런 피해가 크게 나타나는 곳에서는 실제적으로는 과거와 같이 그 뭐 면회잔과 같은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와 백신 접종을 그 종사자까지 다 하는 그런 그리고 PCR 검사를 또 주기적으로 하는 굉장히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적용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대상자에 따라서 그런 방역의 그 핵심이 조금씩 달라지는 그런 어찌 보면 그 선택과 집중을 해서 꼭 필요한 대상에게 이제 그런 방역을 집중을 하는 이런 것들이 뭐 표적 방역의 방향성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19가 이제 혈전증을 비롯해서 중증 후유증을 남길 가능성이 있는데 정부가 나서서 이 후유증의 인정 범위를 좀 넓히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그 후유증과 합병증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롱 코비드라고 부르는 게 이제 코로나19 후유증인데요. 코로나19를 앓고 나서 뭐 기침, 흉통, 호흡곤란, 뭐 후각 미각 소실, 뭐 탈모까지 오고 뭐 이런 경우들 여러 증상들이 수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요번에 문제가 된 이 혈전증은 코로나19 앓고 나서 생긴다기보다는 그 코로나19에 입원한 치료 과정에서 주로 동시에 나타납니다. 그 후유증보다는 이제 합병증의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이 코로나19의 그 혈전합병증은 뇌경색, 심근경색 등을 유발해서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입원 환자가 항혈전제를 실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그래서 그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면 이런 코로나19 감염됐을 때의 심근경색, 뇌경색 발생도 절반 이하로 낮춘다. 뭐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이 코로나19가 호흡기 질환만 일으키고 뭐 바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뭐 이제 혈전증과 같은 무시무시한 합병증도 일으키고 롱 코비드라는 장기 후유증도 유발하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방역 당국에서는 이에 대해서 좀 실태 조사를 하고 국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코로나19 관련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국의학연구소 신상엽 학술위원장이었습니다. (33일째) 파행이 지속되던 경기도의회가 오는 9일 임시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지난 3일 양당 대표의원이 협상을 통해 의장단 선출과 추경안 처리 등을 위한 임시회를 열기로 합의한 건데요. 가장 큰 쟁점이었던 의장 선출 방식은 국민의힘이 요구한 투표로 결정됐습니다. 다만 후반기에도 여야 동수인 상황이 이어진다면 민주당이 요구한 대로 전반기에 의장을 하지 않은 당이 의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세부적인 부분은 양당 협상단이 이날 오후 협상하고 조만간 합의문을 작성해 확정할 예정입니다. 김포 검단 지역의 교통 여건을 개선해달라는 지역민들의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 시민단체인 김포 검단시민연대는 1일부터 5일까지 닷새 동안 국회 앞에서 지역 교통 여건을 개선해달라는 촉구 시위를 이어갑니다. 이들은 서북권 광역급행철도 노선을 기존의 부천이 아닌 팔당까지 직결하는 노선으로 보완하고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을 서둘러 추진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 정부와 김병수 김포시장에는 지난 선거에서 공약한 대로 지역 교통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8대 김포시의회가 출범 한 달 만에 개원식을 열고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시작을 알렸습니다. 3일 오전 의장단 구성을 마친 의회는 같은 날 저녁 개원식을 통해 향후 의정 활동에 대한 계획을 밝혔는데요. 김인수 전반기 의장은 광역교통망 확충이나 골드라인 배차 단축 같은 교통 현안을 우선 과제로 삼겠다면서 협치와 협력으로 의회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개원사를 남겼습니다. 의회는 오는 26일 제219회 임시회를 열고 김포시 업무보고와 추경예산 심사 등 현안 업무를 처리할 예정입니다. 부천에서 전기차 택시가 갑자기 아파트 외벽으로 돌진해 차에 타고 있던 승객이 숨졌습니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지난 3일 밤 8시 40분쯤 부천 심곡동의 한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전기차 택시가 아파트 외벽으로 돌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뒷좌석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 승객 1명이 사망하고 택시기사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과 사고 기록 장치 등을 토대로 급발진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인천시가 취약계층 폭염 대응 상황 점검에 나섰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4일 지역 독거노인 세대와 경로당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노인들의 애로사항을 듣는 한편 쉼터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한편 인천시는 오는 9월 30일까지 폭염 대책 기간을 운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